19세기 초 로마 공화국에 대한 열망은 나폴리 왕조주의자들의 로마 점령으로 좌절됐고 자유주의자와 계몽사상가는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공화국의 영사였던 안젤로티는 정치범이 되어 자기 가문의 성당으로 숨어드는데요. 성당의 벽화를 그리던 자유주의자 화가 카바라도신 그리 보고 기꺼이 돕게 되죠. 한편 안젤로티를 쫓던 비밀경찰 스카르피아는 화가가 정치범을 도와준 정황을 쉽게 찾아냅니다. 평소 카바라 도시의 연인 토스카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비밀경찰은 이 사건을 빌미로 정치범도 잡고 경쟁자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오페라 토스카의 줄거리입니다. 역사적으로 혼란스럽던 1800년 6월 17일의 오후를 해상이나 부연 설명 없이 생생히 묘사하는데요. 당시 나폴리 왕조는 프랑스가 점령 중이던 로마 공화국의 수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와 계몽사상가들에 대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토스카의 주인공들은 가공의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빠진 음모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인 거죠. 오늘의 공공연한 시리즈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오페라 토스카와 작곡가 푸치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제 고상한 신화나 이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오랜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으로 기술 문명의 발달이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대혁명을 이끌었던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예술사조가 되었고 쿠르베를 필두로 사실주의 미술이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오페라의 종가인 이탈리아에서도 사실주의가 유행했는데요. 이것을 베리즈모라고 부릅니다. 베리즈모 오페라를 잉태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베르디의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를, 그 출발이 되는 작품으로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꼽습니다. 이 작품들은 정열적이고 짧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주인공이 죽을 때 부르는 노래에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단칼에 죽는 것을 보여줄 정도니까요. 19세기와 20세기를 관통하며 베르디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오페라를 이끈 한 사람, 이 자코모 푸치니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국적 소재를 사용한 나비부인과 투란도트에서 사실적 묘사와 현실음을 사용했고 어려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담아 보헤미안의 삶을 그린 라보엠을 만들었습니다. 토스카에서도 현실적인 혹은 실존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관객에게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죠. 제1막에서의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 2막의 파르네제 궁전, 3막의 성 안젤로 성 등이 그것이죠. 특히 3막의 성 안젤로 성에서는 실제 성의 꼭대기에 위치한 미카엘 석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590년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흑사병이 물러나길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다 대천사 미카엘이 이 성의 상공에서 칼을 칼집에 넣는 환시를 보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사랑과 권력을 두고 다투는 등장인물들을 내려다보는 미카엘의 모습은 베리즈모와 만나 역설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제목만 들어선 알 수 없었던 토스카, 신파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라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에서는 돌아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푸치니의 작품 토스카를 무대에 올리는데요. 베리즈모에 기반을 두고 현실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쓴 푸치니의 원작에 충실한 무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와 공연이 간절해지는 요즘, 서울시 오페라단과 함께 미카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홍터니